일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국의 무기 지원은 마르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1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8번째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이 밝힌 8억 달러의 군사 지원 패키지 안에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이름의 드론이 포함되어 있어 큰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가장 분노하고 있는 소식은 헤르손 인민공화국 설립 소식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가짜 정부 설립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개인정보를 기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4년 당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미승인 주권 국가를 설립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것은 스투그나피 대전차 화기 운용부대였습니다. 제128 산악돌격여단 소속 스투그나피 팀은 무려 4.5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러시아 기갑부대의 T-72B 전차를 격파하며 전차 전문 저격팀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화기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며 러시아의 기계화 부대를 보병들로 상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 공습 부대 역시 스팅어 미사일로 오를란신 무인기를 격추시키며 러시아군의 정찰 자산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격추된 러시아군의 UAV는 비교적 멀쩡한 상태로 입수되어 우크라이나군이 조금만 수리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드론 운용에 관해서는 상당한 숙련도를 자랑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희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신형 드론 피닉스 고스트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신형 드론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자세히 공개된 것이 없었으나 이번 지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기에 모두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6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고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스위치블레이드 600의 성능 개량 버전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위치블레이드 600의 유지력은 40분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드론 체계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에 맞춰 기존에 없었던 무기 체계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전장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공군의 피해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동부 전선인 이지움 방향에서는 우크라이나 제93기계화 여단이 수호이-24 2대를 격추시켰다고 보고했으며 자포리자와 포파스나에서도 카모프-52와 MIA 무장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 공군 병력의 피해가 늘어난 것은 활동 범위가 한쪽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인데요. 영국 국방부는 개전 초기에 비해 러시아 항공기의 단독 출격 횟수가 100소티 이상 줄었지만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만 활동이 집중되면서 마치 공군 병력이 늘어난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군 병력을 지상군의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어도 비행을 하다가 격추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을 긴장시켰던 대규모 공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동부 전선에 포진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크레미나를 빼앗기는 했지만 남은 3곳에서의 진격은 모두 차단당하고 말았는데요. 대공세가 시작되면 단숨에 동부 전선을 뚫을 수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렇게 큰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르손 지역에서는 불온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점령당한 헤르손주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상징하는 소련의 국기가 개양되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지역의 노바카오브카 인쇄소에서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사령부는 결과가 조작될 것이 분명한 국민투표가 4월 27일로 앞당겨졌다고 말하며 헤르손이 적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 상황임을 설명했는데요. 만약 러시아의 계획대로 헤르손 인민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르손에서는 벌써부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강제 징집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헤르손이 격전지 중에서도 서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촉박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까지 무리하게 징집하며 병력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손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헤르손 시민들이 자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군을 만들어냈으며
이들이 개양식에 협력하는 칠러 유명인사를 급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헤르손 인근의 민가에서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 무기들의 수량만 놓고 보더라도 저항군의 세력이 절대 작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 이들이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